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노리스탁의 박준혁입니다. 코스피는 1.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월 마무리를 짓고 7월에 첫 거래일인데 아주 산뜻하게 우리 증시는 출발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5월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5월 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5월 중순에서 반등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빠르면 5월 말 또는 6월 중순에서 뭐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더노리스탁에서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바로 6월 12일이 고점이었네요. 그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코스피 2650 또는 275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2650.45포인트를 찍고서 조정이 나왔죠. 자, 우리 시장은 건강한 조정이다. 여러분 너무 주식 걱정, 염려 따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적극 매수, 흔히 말한 줍줍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건강한 조정 이후 오늘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7월 중순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무난하게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보였습니다. 4천억 정도, 4,726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쌍그리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코스닥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었죠. 그래서 2%대 상승을 했고요. 또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도 외국인이 약 한 8천억 정도, 8,600억 정도의 매수를 좀 들어왔는데요. 지난주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이 좀 선물을 가지고 선물 파생 게임으로만 치르다가 이제 현물 쪽에서 매수에 좀 가담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에 좀 집중됐던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바로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에코프로는 이제 공매도와의 또 오늘 3차전이 벌어졌습니다. 공매도와 3차전을 하는 공방이 좀 치열한 가운데 역시 또 상방을 바라보는 우리 주식 공매도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거기서는 2차 전지가 테슬라의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좀 급증하고 있다 소식이 들리면서 2차 전지나 뭐 전기차에 또 훈풍을 좀 불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고체 쪽에 삼성 SDI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제가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 점검을 해볼게요, 같이. 섹터나 또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같이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삼성 SDI가 7%대 상승을 했습니다. 7%대. 적은 상승률이 아니죠. 강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물론 이제 BM보다 에코프로가 오늘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가운데 20% 상승이 나왔죠. 91만 9천 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에코프로 2차 전지의 대장이자 코스닥의 대장. 이 에코프로로 다 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2% 상승, 2%대 상승을 했고 또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가 20%를 상승을 해서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 중소형주들 또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어땠나요? 그러지 않았죠. 왜냐, 이 에코프로가 다 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교 1등이 워낙 전교 1등이 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나머지 중간 혹은 좀 뒤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반평균 전교 학교의 성적은 확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지수 자체는 올랐으니까 좋긴 한데
그 안에 면밀하게 뚜껑을 열어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게 좀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좋다. 시장은 건강한 조정 이후에 또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 아주 좋습니다만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면밀히 종목들 각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장에 발맞춰서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 평균값을 올려서 시장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인 거지 안에서 봤을 땐 종목들이 그렇게 다 같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다 같이. 예.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차전지 한번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2차전지 제가 많은 종목 상담을 해드려서 2차전지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2020년대는 전기차 시대다. 전기차는 계속 달린다. 그죠? 그래서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라고 했죠. 거기에 자동차는 전기차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가 곽광을 받는 거지만 우리 2차전지는 상당히 주가가 반영이 됐습니다. 상승 쪽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2차 전지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좋아지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2차 전지에 참여를 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가 좋다는 건 알고 2차 전지가 시장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2차 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올라왔던 종목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못 올라가거나 나중에 훗날 안 보이는 종목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생태는 알아가야죠. 이거는 뭐 있는 팩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분명 산업은 분명 크고 또 계속 성장하고 나아갈 텐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다 가는 시장은 이제 끝났다. 오늘 에코프로가 공매도와 혈투 끝에 승전보를 올렸지만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전 종목 혹은 2차 전지 전 종목이 다 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상당히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더라도 좀 가볍게 간다던가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간다던가 또는 새롭게 보려고 하는 종목, 새롭게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뭔데 해라 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뭐 여러분 소중한 돈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는데 그럼 보수적으로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어떠한 종목을 어느 가격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또 내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또 다음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2차 전지를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무슨 안 좋다라고 해봐야 저만 욕먹은 꼴이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2차 전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시종일관 2차 전지는 계속 나아가는 산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자동차는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두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죠? 시장이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2,800 가요 3,000 가요. 시장이 빠지니까 2,600 깨졌네 2,500도 2,400도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뒤늦게 날리는 뻐꾸기가 아닙니다. 저는 미리미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시장은 나아갈 수 있겠고 다만 2차 전지 접근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신중히 보수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반도체 오늘 좋았죠? 반도체 소부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가는 뭡니까? 주가는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제 2분기가 끝났습니다. 2분기 실적 이제 나오겠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번 주에 있고요. 7월, 지난 8월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겁니다. 빠르면 2분기 또는 하반기에 반도체 실적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될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실적이 다 개선되고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가라는 것은 약 6개월 선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미 우리가 지표상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이 됐고 실적이 완전히 돌아섰다, 좋아졌구나 보고 살려고 하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연초 대비 반도체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짜잔. 자, 엊그저께 73,400원을 갔고요. 지금 현재 73,000원인데 지금 연초에 54,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삼성전자라는 걸 감안한다면 엄청 건강하게 상당하게 강하게 훌륭한 상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그죠? 저점과 저점도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왔고요. 큰 변동 없이.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눌리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누를 수도 있었던 건데 오지도 않고 돌아섰잖아요. 그죠? 여기 요 구간을 보시면. 그리고 또 지금도 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고 앞으로도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 역시도 좀 굴곡은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아는데, 그죠?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주가의 변동의 시세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변동 상승한다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좀 가벼운 종목으로, 그죠? 그런데 또 우량주, 대형주를 선호한다면 그럼 또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또는 대형주지만 조금 변동을 좀 빠질 때 좀 더 빠지더라도 오를 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하이닉스를 택한다던가 또는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우량주 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중소형주로 가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라고 한 건 맞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자동차 아무거나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실적 기반 또 시총상의 대형주 한마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던가 또 자동차에는 현대차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들, 현대차, 기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중소형주 중에 좀 끼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는 우리가 주시하면서 보되 다만 반도체가 가면 좀 자동차가 쉬고 반도체가 쉬면 자동차가 가고. 근데 오늘은 반도체와 또 2차 전지였죠. 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둘에서 세 섹터가 다 같이 가기는 좀 어렵고요. 다 같이 갈 정도면 이제 마켓 시장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싫어하는 어떤 일부 메이저들이 또 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아주 좋다. 건강한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중심은 반도체, 뭐 자동차. 근데 이제 그 자동차는 2차 전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연히 이제 섹터를 구분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세 섹터 외에 또 다양한 섹터 테마들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섹터 그리고 종목이지 않습니까? 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앞으로 살 종목, 그죠? 그리고 내 전체 주식 계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면 또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장중에 눈치 보지 마시고 뭐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셨죠? 하단에 제 QR 코드 나오죠, 그래서 핸드폰 딱 열어보세요. 핸드폰 카메라 여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제 QR 코드 이렇게 갖다 대면 딱 그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해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 넘어오시고 또 넘어와서 그냥 잊지 마시고요.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어도 서로 오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 간에 같은 팀, 동료로서 매너 있게, 센스 있게 서로 응원해주고 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 또 도너리 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7월 그리고 하반기 나아가는 길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두들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너리 스탁의 또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종목 상담 코너는 맞습니다. 종목 상담의 시간은 맞는데 우리가 너무 딱히 딱 정해놓고 종목 상담 시간이다 딱 하고 막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아 그렇군요.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드드득 이거보다는 정말 보유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냥 이론적인 거.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코멘트 투자 전략을 드리는 거고 또 종목 상담할 때도 뭐 현재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어떻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드릴 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드드득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혀 도움을 드릴 대안이 되지도 않고 그죠? 좀 내가 답답한 종목 물어봤는데 저 파트너가 좋은 얘기 해주네. 기분만 좀 좋을 뿐이잖아요. 혹은 안 좋은 얘기 해주네. 에이씨 기분 다운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은 의견을 드리든 안 좋은 의견을 드리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주관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 기술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세우는데 조금 조언,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보유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저런 종목이 있구나. 저런 종목이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 보면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의해 주신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 가운데 관심 종목 뽑아서 또 신규 공략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에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는 67,500원이시고, 그죠? 비중은 15%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를 담당하고 제약이 국내를 담당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세 그룹주가 커플링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일정 구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제 달려갈 때도 있는데 어떤 큰 맥락에서는 세 종목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이 같이 어떤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저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 셀트리온을 하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을 하든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과거 추천도 드리고 공략도 했었지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일정 구간 큰 이슈가 없으면 각자 조금 각자 도생 가다가 어떤 큰 맥락에서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셀트리온은 그 움직임이 조금 적어요. 변동폭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좀 이 변동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움직여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좀 없어도 안정적으로 그냥 마음 편안하게 혹시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헬스케어나 제약에서 뭔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사야죠. 셀트리온 제약을. 또는 기술적으로 내가 빠질 때 좀 더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하겠다. 어쨌든 이 세 그룹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셀트리온 제약을 사야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룹주의 움직이는 생태를 알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차라리 셀트리온이나 아싸리 예, 차라리 아싸리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네요. 제약을 사는 게 맞죠. 차라리.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 그룹주의 어떤 생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매수가 67,500원이면 그렇게 높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최근에 사셨고 내려온 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한 노이즈가 생겼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사신 것 같아요. 67,500원이시면.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비중이 15%신데 그런데 이제 막상 안 올라오죠? 올라올 것 같지만 상당히 이게 보면 셀트리온도 그리고요. 셀트리온도 이날 장대 음봉 떨어졌잖아요. 예, 8%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얼마나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얼마 안 떨어졌어요. 8%대 빠졌지만 5% 빠졌잖아요. 5% 아래꼴 달랐잖아요. 물론 다시 도로 빠졌지만 결국 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8% 빠졌고 좀 더 빠졌고.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근데 이제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졌는데 셀트리온이나 제약은 또 올라간다 그럴 일은 없어요. 같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택하셨다면 이제 이 그룹주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으로 가던가 셀트리온 제약을 가던가 차라리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67,500원의 비중 15%시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다면 단기 대응하시면 되고요. 하나 나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니 나는 줍줍 모아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계획 그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했던 종목이 막상 내려오고 그 내려온 내용이 그렇게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시고 거기에 맞게 보수적으로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근데 주가는 그렇게 어떤 움직임이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67500이나 또는 뭐 일봉상 20일 2평이라든지 또는 이 일목균형표상 상단 부분, 이 하단 부분인 69,000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뒷자리 뺄게요. 67,000원, 69,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요 자리들. 하락 음봉의 딱 중간값이 67,000, 요 정도네요. 딱 중심에서 하셨네. 67,500이면. 그래서 이 하락 음봉의 몸통의 중간값 또는 이 일목균형표 하단. 그래서 약 67,000원, 69,000원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구간을 완연하게 7만 원을 완연하게 소화하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앞으로 미국 쪽에 최근에 나왔던 노이즈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더 그대로 하방으로 밀린다면 뭐 최초 계획이 줍줍이었다면 뭐 줍줍하셔야죠. 예, 그거를 제가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수적으로 아셨죠? 그리고 줍줍의 계획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망하겠어? 그냥 더 사지 뭐. 상당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턴할 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자리들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조금 자금이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헬스케어가 나쁘다는 종목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칫 여기서 발목 잡히면 지금 비중이 15%인데 여기서 또 어설프게 내려왔을 때 어설프게 더 사면 더 많은 비중이 발이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유념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또 그 가운데 또 뭐 가리가 잘 안 타지면 언제든지 제 톡방에다가 문의를 주세요. 제가 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전반적인 코멘트 체크들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이게 하단에 QR코드 나오죠? 예.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셔서 또 함께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SCD이시고요. 자, SCD 매수가는 1,680원, 비중은 80%. 80%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80%시네. 그래도 최근에 잘 저점 노리셔가지고 수익 중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이 기술적으로 사신 거죠? 기술적으로 이 실적으로 인해서 드랍이 나왔고 이거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SCD가 여름 관련주잖아요. 그죠?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에 부품 들어간 여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7월이면 우리가 6월 달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선풍기 틀고 창문도 좀 열고 시원한 냉수 샤워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냉장고 문을 계속 열고 살고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죠? 에어컨도 틀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한번 모멘텀을 갖고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드랍 떨어진 거 하단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공략하신 건 좋은데 여기에 비중을 80%나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도 거래량도 13만 주예요. 1,000원짜리가. 그럼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그죠? 이거 내가 막상 들어갈 때는 그냥 현재가로 시장가로 때려잡아도 만약에 밀린다. 팔 수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지금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매덕 되지도 않아요. 거래 대금이 매덕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올라도 이거는 잘 못 팔 수도 있고 특히 빠지면 더 손해보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름 관련주고 최근에 드랍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드랍의 기술적 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잘 저점을 잡았으니까 매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가서 좀 더 먹을 수 있는 걸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꺾이면 제대로 팔지도 못합니다. 이제 물량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10만 주밖에 안 돼요. 1,000원짜리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 수고- 있을까요? 네, 포스코 엠텍 매수가가 28,600원에 10%입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자, 포스코 엠텍. 자, 매수가 28,600원에 10%. 28,600원에 10%. 10%. 네. 네. 궁금한 점은요? 아, 저번에도 이게 좀 산재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탄력 있게 잘 움직였는데 요즘에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제- 저번에 한 27,000 얼마인가 가다 다시 떨어 손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로 저는 하려고 그러는데 단기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좀 감안하고 앞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28,600원이시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를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인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더 중요한 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딱 25,000원. 그리고 예, 25,000원에서 26,000원. 네. 요 지금 네. 보이시죠? 여기 화면 보이신가요? 네네네. 이게 보입니다. 바탕이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양이었다가 음으로 아. 지금 전환되는 요 시기 있잖아요. 여기를 네. 쑥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아, 고기로 올라가요. 예, 주가가 쑥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 얼추 올라가죠. 그죠? 네.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가고 옆으로 누우면 다시 음이 기다리잖아요. 옆에 오른쪽에.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좀 비중을 분할로 한 방에 매수, 한 방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네. 아셨죠? 예, 좀 분할로 나눠서 사시거나 나눠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25,000에서 26,000원 부분은 그때부터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막 힘 있게 올라간다.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거기서 힘이 네. 약하다. 느낌이 좀 안 좋다. 그럼 조금 반절만 팔아보시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 제가 이거 강하게 실시간으로 뚫으면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코멘트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가 25,000원, 6,000원이 구간이 왔다. 근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이 나온다. 힘이 네네. 좋다. 그럼 좀 더 가져가는 거고. 이거 조금 힘이 약한데 그럼 조금씩 한번 팔아보세요. 아. 네, 그러다가 힘 나오면 더 좋고. 그죠? 네. 그럼 네. 26,000원을 뚫으면은 28,600원 제 매수가 부분은 가겠죠? 네. 거래량이 충분히, 터지고. 예, 그렇죠. 네네. 예. 네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엔캠. 자, 매수가는 68,000원이십니다. 최근 아래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비중은 20%시고요. 68,000원, 비중 20%.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느냐. 오늘 한 선생님 매수가 대비 한 5% 레인지에서 딱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딱 보이죠? 일목균형표상 이 음이 뜩하니 있잖아요. 먹구름이. 구름이 붙었잖아요. 그 말의 즉슨 여기가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강하게 뚫을 정도면 엄청 좋은 거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뚫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NKM 이렇게 봐봐요. 여기 상단 걸리잖아요. 그죠? 내려왔다가 이 하단만 안 깨진다면 이제 반등이 나오죠. 근데 반등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니까 또 60일 이평선은 오늘 머리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나쁘다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하락 조정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얼마나 탈피를 빠르게 할 거냐, 못 할 거냐, 아니면 내려올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수익권이신데 좀 더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조금 여기서 수익이었던 게 도로아미탑을 내려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제적인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비중 20%시니까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한 20%니까 비중 5%, 4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과감하게 2분의 1은 챙겨놓고 나머지를 적어도 68,000원, 내 매수가까지 혹은 매수가까지 오면 좀 아쉽죠. 68,500원까지 딱 맥스
하단 내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6,800, 500 오면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 어차피 손해는 아니잖아요. 조금 수익이잖아. 그죠? 예, 아니면 본절까지 잡는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익인데 이걸 더 먹기 위해서 홀딩하는 건 좋지만 도로 가지고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비중도 20%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20에서 저라면 반절 과감하게 줄이고 비중 10% 정도 가지고 뭐 최종 뭐 68,000원이든 68,500원이든 혹은 뭐 69,000원이든 그건 이제 선생님이 정하시고 딱 어느 선을 정했으면 거기 올 때 안 오면 홀딩. 예. 그래서 추가 상승을 도전하고 오면 마무리. 그런 다음에 다시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셨죠? 예.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전화로 들으시면 되니까.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종목명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종목명 말씀해 주세요. 아, 코스모화학 네, 65,700원에 네. 35%입니다. 네, 65,700원에 35%.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 아, 조금 어떻게 6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떨까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바로 못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힘이 빠지시죠. 네. 65,700원이잖아요, 선생님. 그냥 네, 우리가 네. 쉽게 65,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딱 네. 여기예요. 지금 차트 보이세요? 딱 여기예요. 네. 딱 여기. 그러면 앞선에 제가 종목 상담해드릴 때 이 네. 음이 이게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못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갈 수는 네. 있는데 네. 올라갈 때 이 위에가 너무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뭐 네.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던가 그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네. 때 힘 빠지지 마세요. 어쩔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네. 각오를 하고 들고 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방에 6만 5, 야, 거기까지 가려면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많이 빠졌는데 네. 옛날에는 2차 전지가 막 상한가도 가고 널뛰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러지 못해요. 에코프로가 오늘 20% 갔었던 건 네. 공매도하고 3차전이 이제 전쟁이 또 붙었어요. 네. 그래서 승리해서 슈팅이 나온 거긴 한데 네. 다른 2차 전지는 그렇게 에코프로처럼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냈으니까 야 2차 전지도 다 가겠지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네. 전지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2차 네. 전지는 앞으로 또 계속 좋을 건데 네. 2차 전지가 워낙 산업이 커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국내 기업도 2차 전지를 안 했던 기업들도 하려고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2차 전지 하려고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죠? 아, 예. 그러면 여기가 포화 생태계가 되겠죠? 네. 2차 전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도 나도 투자한다고 하니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옛날에 네. 반도체처럼.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 이제 잡들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언제쯤이나 조금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네. 예, 언제 내 매수가가 그래서 네, 언제 내 매수가가 올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뭐, 코스모 네. 화학은 그렇게 걱정할 기업은 아니니까, 다만, 아. 더 사지는 마세요. 그냥, 네. 내려가면 내려간가 보다, 올라가면 올라온가 보다 하시고, 여기서 더 사셔가지고, 안 네. 가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이 없는 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게 치고 가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코스모 감사합니다. 화학뿐 아니라 2차 전지 앞으로 하실 때 상당히 많이 매우 신중히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쁘다가 아닙니다. 네. 2차 전지 산업이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려고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몰리고 그러면 아. 분명히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릴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라지는 종목도 나올 것이고 반드시 치킨 게임이 언젠가는 할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뭐 코스모학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네. 코스모학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섹터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실 거라면 최대한 실적 잘 나오는 종목으로 하시고 두 번째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막 그냥 질러대지 마시고 이제는 천천히 모아 가셔야 올라갈 때 또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위에서 덜컥 사버리면 네. 나중에 가긴 가고 이 회사는 계속 잘 될 수 있는데 주가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가령 반도체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10만 전자 간다고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아직도 7만 원대잖아요. 그죠? 근다고 삼성전자가 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은 안 무너집니다. 계속 이어가고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게임이. 그런데 거기서 막연하게 그냥 2차 전지래더라. 예.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소중한 돈은. 그죠? 그래도 코스모화학 픽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학뿐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좀 유념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에코프로에서 공매도하고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슈팅이 나와 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제가 5월 중순만 안 깨지면 된다. 그죠? 그리고 고점 탈환은 못해도 이렇게 횡보만 해도 베스트. 더 이상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근데 이제 자칫 실망 매물이 나와버릴 수 있죠. 왜? 아니 에코프로는 저기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나머지 2차 전지는 뭐야? 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종목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맥락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산업 전체 생태에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급한 건 아닙니다만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예,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한화솔루션. 예, 13% 45,990원이요. 45,990원, 비중 10%. 분할로 13%. 이렇게 13%시고요. 예, 예. 분할로 이렇게 좀 나눠 사시고 있나 보네요. 그죠? 예, 예. 나눠서 조금씩 사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이제 분할로 사기는 샀는데, 네네. 근데 뭐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궁금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기업이 이래 하더라 해서 여기서 매수하고 좀 빠져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조금씩 사 모아야지 했지만 막상 이게 빠지고 올라오는 회복 속도가 더디면 좀 걱정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더 사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더 빠지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막상 그러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이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습니까? 네, 그거는 누구나 겪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감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고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최초 이 종목을 투자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중장기로 보고 네. 매매를 네네. 했는데 자꾸 요즘에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가지고 없어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볼게요. 46,000원이라는 가정하에 매수가 대비 한 7% 정도 하락이시잖아요. 예. 그럼 손실률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5에서 예. 10% 정도면 언제든지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하나솔루션은 그냥 기억에서 지우세요. 다른 돈 가지고 5에서 7% 수익을 내세요. 지금 13%면 가령 선생님이 하나솔루션에 그냥 가령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500만 원 매수를 했다. 예. 그러면 지금 35만 원 손실 중이시잖아요. 예. 다른 종목으로 500만 원치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30만 원, 40만 원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팔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신규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예. 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도 아까워서 안 팔아요. 일반적으로. 예. 아까워서. 설사 내가 B라는 종목에서 50만 원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솔루션 35만 원 지금 당장 손절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워. 아니야. 이것도 수익 낼 수 있어. 들고 계시는 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이걸 물타기 해버려요. 그래서 더 빠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생길을 택하시는 거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너시는 거야. 이제 제가 좀 너무 극대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보셨고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투자 근거가 있으셨으니까 중장기로 보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전략대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더 사는 건 조금 자제.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매수가 대비 레인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재상장하고 계속 반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가 상승으로 안 가고 하락으로 가니까 걱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점이 41,6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물량만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매수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이상 갈 수도 있겠고. 그죠? 다만 여기 이 구름 있죠? 구름 보이시죠? 예. 이거를 소화해야 돼요, 위로. 그래야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적어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면 뭐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약하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의 마음이 썩 편치 않으시다면 나머지 돈 가지고 새로운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고 이 종목을 그냥 줄여 나가버리면 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저는 좋은데 여기에 더 사시는 것만 좀 보수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오늘 방을 샀어요. 예? 오늘 더 사신 거죠? 예, 단가를 낮추려고요. 봐봐, 제 말이 딱 맞잖아. 예, 사가지고 이제 그 매수단까지 근처에 오면은 손해 보지 않고 팔려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 엊그저께 잘하셨고요. 엊그저께 저점 41,600원만 안 깨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요. 반등이 나올 때 오늘 산 물량을 좀 줄이고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자, 이번엔 또 문자로 올려주신 분 거 한번 볼게요. 누료 메카 로봇 관련주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 자, 잠깐만. 핸드폰, 카메라. 여기 아래 QR코드 나오죠? 저 찍지 마시고.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넘어오셔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말씀 주시면 제가 장중에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신규 추천, 신규 종목 공략주부터 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 또 종목마다 또 투자 전략 등등을 세워서 제가 또 코멘트 정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또 저 박중혁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어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주요 국면이나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노란톡방에서 이어가시면 좋겠고 힘내십시오. 아셨죠? 이 세상에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하고자 해야겠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차분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다 잘 하시고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누료메카 매수가 37,000원이시고 비중 25%신데요. 로봇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올 듯 내려오고 갈 듯 말 듯.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도 각자 도생, 각자 자기 갈 길 가죠. 그죠? 전체적으로 갈 때는 테마가 전체적으로 뭐 이제 종목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커플링으로 움직이다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 각자 다 가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로봇 관련주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료메카라는 어떤 종목은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이제는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 투자로 어떤 가는 길이 아니라 약간 기술적으로 조정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세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라는 산업이 앞으로 계속 커지지 작아지겠습니까? 커져요. 좋아질 거고. 그런데 역시 연초에 너도 나도 갔었던 흐름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조정 구간인데 뭐 당연히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이제 언제 조정이 끝날 것이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 전체 시장 돌아가는 거 어떤 판세 흐름을 보고 이제 좀 돌아섰다, 이제 돌아갈 것 같다, 혹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이때쯤 돌아서지 않을까, 뭐 돌아섰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누료메카가 좀 비중이 좀 많으셔서 힘드신 것 같고요. 37,000원이시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크게 저는 뭐 고가 매수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37,000원이시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였고요. 역시 5에서 10% 레인지는 어떠한 종목도 그 어떤 종목도 단타가 아닌 이상 단타면 무조건 당일 마무리 하셔야죠. 3% 또는 최대 5%. 그리고 이제 단기라 하면 5에서 10%. 뭐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는 언제든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로봇 관련주에서 누료메카는 종목은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로봇 섹터가 뉴로메카가 조정 구간에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한 거고요. 올라간다면 최근에 고점 약 4만 원 정도, 내려온다면 최근에 졌던 약 3만 원. 그래서 3, 4만 원 딱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간이면 얼마예요? 3만 5천 원이네. 중간보다 조금 높아요. 그죠? 조금 높아.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접근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파동을 공부하면 좋아요. 파동. 오늘 내일 저녁 10시에 제가 노란톡방에 포커스온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저녁에 특강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오세요.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입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저녁 10시에 오늘과 내일 저녁 10시에 박중혁의 특급 방송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박주혁의 특급 방송 오늘 저녁 10시에 합니다. 오셔서 한번 파동에 대해서 기본만 배워도 됩니다. 파동에 대해서 기본 원리만 알아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뉴로메카는 지금은 홀딩이다. 올라올 때 한번 대응하시고요. 위아래 레인지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전화 주시는 문의, 종목명 또 매수가 게이트고요. 기준. 네?
엑스게이트. 아, 네, 엑스게이트. 예, 양자 컴퓨터 관계인데 이게 네네네네. 6,330원인데 그 50%인데요. 네. 이거 며칠 사이 이게 뭐 아무 공시 내용을 내가 찾아봐도 내용이 없는데 이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 그렇죠. 상승했을 때 뭐 왜 상승했는지도 나오고 하락했을 때도 왜 나오는지 이렇게 공시나 뉴스, 현재가차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께서 아니 어제 그제 그래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아니 어제 12%가 빠졌는데 왜 빠진 거야? 라고 궁금한데 안 나오죠. 예. 그거는 바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아, 예,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아랫꼬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엑스게이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양자암 관련주로 해서 지난달에 중순 쪽에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기술적으로 슈팅, 눌림, 슈팅, 눌림, 슈팅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계속 증가가 되나요? 아니,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거래량도 상승을 해야 하고요. 뭐 보조 지표인 이동평균선부터 다른 지표들도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거래량도 내려갑니다. 이동평균선뿐 아니라 모든 지표들도 기간 차는 있겠지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디커플링 혹은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분명히 고점을 향해서 이제 상장했었던 어떤 고점도 탈환을 했고 또 추가 상승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이날 보이세요? 예. 6월 5일 날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기술적으로. 아니 왜? Why? 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칫 우리가 이제 더 가더라도 상당 고가가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뭐 결과론적이니까요. 아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마다 지표를 쓰지만 지금 보는 지표들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좀 네. 올라가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나 후행성인 지표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표를 따라가는 거죠. 주가는 우회했지만. 그래서 이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어떠한 기술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왜 빠진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차익 실현이.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상한가를 말아 올렸을 때 쓴 돈이 여기서 다 쓴 거죠. 뭐. 그래서 쉼 없이 올라갔고 그 얘기를 한즉슨 곧 다시 한번 올리더라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진 건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기술적으로 아직 이 종목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올라올 이게 수 있거든요.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또? 얼마나 더 내려가냐고요?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 기술적으로 지금 5,325, 5,300원이 깨지면 5,300원이 깨지면 약 5,000원, 이 하단부 5,000원이나 이 사축 후반부까지 열릴 수 있어요. 5,300원이 깨지면.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는 아니지만 깨졌다가 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또 약하다. 그럼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구간을 잘 지켜야 돼요. 요 구간을 잘 지켜내면 또 반등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꺾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고생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길 저도 바랍니다만.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내가 매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매수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30원의 비중 50%면 사실 적은 비중은 아니고요. 또 6,330원이면 그렇게 또 어찌보면 고점 대비 높게 사신 건 아닌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가까운 레인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한 10% 레인지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회복을 못 한다. 그러면 좀 비중 한번 줄여서 보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약 한 6,000원, 6,000원과 6,200원 딱 선생님 매수가 부분인데 거기서의 움직임을 보고 분할로 매도를 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6,000원 전후입니다. 6,000원만 잘 소화한다면 충분히 6,000원 중반 또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팅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지금 종목 상담 시간이지만 이제 교육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어깨, 머리, 어깨, 그죠? 그러면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될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여기 5,000원, 5,300원 내지는 5,000원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켜진다면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6,000원과 6,000원 중반, 여기를 완연하게 소화하면서 다시 또 쭉 올라가야죠. 그러지 못하면 이제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유념을 하고 흔히 말하는 트레이딩 천천히 하시되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는데요. 비트나인. 자, 메타버스죠? 제가 좀 말 표현을 좀 재밌게 했는데 너무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막 너무 걱정, 염려 혹은 긴장하시고 뭐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힘들지 않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비트나인 역시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좀 메타버스 쪽에서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시간이 흘러 상장한 지 이제 어느덧 뭐 2년,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자, 매수가는 8,970원이시고 비중은 15%시고요. 그죠? 그럼 어찌 보면 또 그렇게 레인지는 큰 건 아닌데 그냥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딱 보면 두텁잖아요. 이렇게 구름대가 두텁잖아요. 한번 가까이 볼까요? 딱 거기서 그냥 걸린 거잖아요. 그죠? 이 구름에 이렇게 걸려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름이 얇은 공간 있죠? 여기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나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전투예요. 전투에 나섰습니다. 상대 성이 두꺼워요. 아주 그냥 상대 성벽이 엄청 그냥 두꺼워. 거기를 왜 공략합니까? 저 빈틈을 공략하는 게 낫잖아요. 돌아가더라도. 어찌 보면 비트나인 보유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어차피 반등 나와봐야 위에 이렇게 저항이 두꺼워요. 여기를 단번에 치고 가는 수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조금 시간을 갖고 요쪽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여러분이 자, 비트나인 보유하신 분이나 다른 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딱 수비를 그냥 아주 탄탄하게 해놨습니다.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옆에를 치는 게 낫겠습니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옆에를 치는 게 낫겠죠. 근데 비트나인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다만 5월 중순의 가격은 안 깨지고 버티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깨지더라도 빨리 회복하면 다행인데 이제 회복이 안 되면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유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자, 그 전에 하단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노란 톡방 이렇게 네모 안에 뭐 검정색 이렇게 뭐 미로 같은 게 있죠? 이제 그게 QR 코드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여셔가지고요. 여기 QR 코드에 네모난 검정색 이상하게 생긴 거 거기 쭉 갖다 대면 링크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왕 들어오신 거 한 번씩 인사해 주시고 아셨죠? 그래서 매일은 아니어도 방에 한 번씩 오고 할 때마다 저랑 한번 인사도 나누고 또 앞으로 투자하심에 있어서 함께 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도너리 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도너리 포트 또 편입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현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보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오르면 300%입니다. 다 왔어요. 내일이면 300% 넘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추천주가 전부 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벌써 누적 수익률이 약 300%. 다음 종목 함께 하실 분들 제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도너리스탁에서 우리 도너리 포트의 편입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떠한 종목인지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또 코멘트 드리니까 함께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또 종목 편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편입주 중에 현대유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코멘트 제가 드리고 편입주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유해가 사실 4월 11일에 장중 16% 상당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현대유해가 이 벽을 넘어서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그동안 이 변곡을 하단을 깨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위협은 했죠. 상당히 위협은 했는데 이 하단은 깨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갈팡질팡 또 애간장을 태우고 이 변곡 안에서 계속 놀다가 드디어 위로 상방으로 틀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현대유해는 노란톡방에서 계속 6만 원 이하, 6만 원에서 계속 코멘트를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6만 원인데 지금 벌써 10%가 넘은 수익률이고요. 물론 기간 대비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량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69,000원.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직 보유자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유자는 보유자 입장에서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 입장에서 추후에 본다던가 또 신규 종목 하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은 또 수익 극대화 분할 매도로 또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셨죠? 다음 어떤 타겟이 궁금하면 제 노란톡방 오셔서 문의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중요 구간이라던가 또 종목별 투자 전략은 제가 방송상에서도 어느 정도 드리지만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함께 가실 수 있다는 점 아셨죠? 하단에 QR코드 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편입 종목은요.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자, 저 대한광통신은 5G, 5G 관련주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에 그 땅덩어리가 그 큰 미국의 어마어마한 미국 땅덩어리가 크죠. 거기에 전국에 그냥 초고속 인터넷을 깔겠다. 그래서 52조, 약 52조 규모를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이 와이어블이 상한가를 갔었죠. 와이어블이. 그리고 지금 추가 슈팅이 나와서 위에서 놀고 있고요. 그죠? 와이어블. 그 다음에 기가레인도 슈팅이 나왔죠. 참고로 기가레인은 제가 6월 초중순에 노란톡방에 공략 코멘트를 드렸었고 조금 눌렀다가 이제 또 슈팅이 나왔고 그래서 또 수익 코멘트까지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G가 그동안 하락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모멘텀이 붙어서 와이어블이라던가 기가레인이라던가 상승을 했는데 5G가 앞으로 계속 가는 길이 꽃길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도 바닥이고 아직도 바닥인데 여기서 반격을 나서서 계속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G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혹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5G 안에서 개별적으로 종목별 개별 이슈나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한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한광통신은 6월 15일 이날이죠. 역시 대량 거래량 또 상승 변곡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가의 파동이나 패턴, 변곡 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의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인 종목인 거죠. 그래서 5G가 지금 약간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하락에서 장기간 하락에서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 얼마나 갈 건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 이슈 재료 있는 종목을 보자. 그럼 대한광통신은 6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건 관련주에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산 네트워크스라던가 다산 솔루에트가 상한감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대한광통신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죠. 다산 네트워크스. 그래서 6월 15일에 재건 관련주 쪽의 재건 관련주 쪽의 통신의 광 케이블 공급하다는 이력,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또 미국 바이든 전국 초고속 인터넷 깔겠다. 거기에 광섬유가 필요하거든요. 광섬유 관련주 대한광통신. 그러니까 재건과 미국 5G 이 두 개의 이슈 재료가 있는 대한광통신을 오늘 도너리 포트의 편입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준비한 하루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건강한 조정 후 7월 첫 거래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요 흐름 그대로 타고서 7월 중순까지는 좀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뒷북 매매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야 오른다 2,800, 3,000 간다더라. 또 주가가 빠지니까 야 무너진다더라. 그냥 아주 금융위기가 온다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듣지 마시고 아셨죠? 시장이 힘들 때일수록 흔히 말한 이 새치야들 현혹하는 그런 불법 잘못된 어떤 나쁜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자 핸드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핸드폰 열어보시고 우리 도너리 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여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고 서울경제 저 박준혁 노란 톡방에 넘어오셔서 함께 성공 투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도너리 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